최고로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내가 네. 그 윤석열 후보님하고는 그 부친하고부터 인연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단법인 네. 한국응용통계연구소를 네. 설립할 때 그 설립 이사로 참여를 그러시군요. 하고 이 있고요. 그 당시에 김학렬 고려대학교 이창열 교수님이 네. 경제학 심의위원을 했는데 네. 청구를 해서 김만재 전 총리고 네. 전부 그 당시에 각 대학의 네. 경제학 교수님들이 전부 여기에 내가 운영하던 한국응용통계연구원 거기에 이사로 참여를 해가지고 네. 요 아버님이 그 당시에 설립 당시에 낸 이력서고 인감정명이고 전부 이게 1970년 일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입니다. 51년 전에 네네. 그런 인연이 내가 있습니다. 네. 예. 여기 보니까 당시에 그 경제기획원 장관 하실 때 김학렬 씨가 그러니까. 사단법인 인가장을 내주셨군요. 그래 내가 51년 드릴게요. 네, 51년 고맙습니다. 운영하면서 여기에 석사 박사가 한 50명이 네. 포진을 해가지고 정부 학술 용역을 처리하는 네. 그 여의도 KBS 본관옆에 네. 한국 스카우트 연맹 5층의 네. 이 연구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네. 뭐 하여튼 내가 자주 옛날에 갔습니다. 대한극장 가서 네. 내가 한번 복도에서 만나가 네. 악수를 한번 하고 격려를 한번 했는데 제가 뭐 거의 그 코로나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늘 대한극장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 노인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노인들이 100세 시대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장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래 사는 것이 하나의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오래 사는 것이 고통이고 재앙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노인들이 어렵습니다. OECD 가입국가 중에 노인은 빈곤율이 1위고 자살률이 1위입니다.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썰썰하니까 할 일이 자살이다 말입니다. 그동안에 국회나 정부가 노인 문제에 대해서 좀 등한히 하고 노인 자신들도 우리까지 국가가 어려운데 보채냐 이래가지고 노인이 안 보채도 보니까 예산 당국은 운운에 져주는데 울지 않으니까 자연히 소홀해져가지고 다른 분야보다 노인 복지는 세계 60입니다. 지금 스리랑카보다도 더 뒤떨어져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노인 복지입니다. 100점 만점에 그 45점 정도밖에 안 내는 게 노인 복지입니다. 장애인들은 휠체어나 이런 걸 타고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면은 시각적으로 눈에 띄니까 장애인 문제가 또 잘 해결된다든지 또 어린애를 임신한 주부들도 시위를 하면은 관심을 가지니까 배려가 되는데 노인들은 거기 상대적으로 등한이 되어 가지고 노인 복지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 중에 약 15%는 연금을 받고 살기 때문에 경제가 그런 대로 괜찮아요. 나머지 한 5%는 자영업이나 이런 걸 해가 자기 생계를 유지할 경제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거의 80%는 자기가 벌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에 있는데 노인들이 정년퇴직을 다 했는데 벌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교장을 하다가 퇴직한 사람도 아파트 경비를 선다든지 또는 뭐 배달을 한다든지 뭐 환경미화원 이런 자리도 들어간다든지 이런 육체적인 일자리 말고는 별로 일자리가 없는데 그것도 또 넉넉하게 주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노령수당으로 월 100만 원 정도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작년까지는 기초수급자에게 월 30만 원을 주다가
금년에는 하위 소득 70%에게 월 30만 원 주는데 그것이 기초연금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30만 원이 다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노인들 중에는 과거에 노력을 해서 사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집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매월 벌이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 이후에 그 재산세 문제에서 그 평가 그 기준이 자꾸 올라가지고 내부투도 30만 원대로 내다가 지난달에 내가 108만 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갖다가 무작정 올려가지고 본인이 아니게 집값이 엄청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3배 이상이 뛰어 올랐어요. 재산세가. 그러면은 집은 가지고 있는데 벌이가 없는 노인은 그 재산세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집을 팔려면 양도소득세다 뭐다 해가지고 집이 그냥 완전히 망가질 정도로 재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팔 수도 없는 입장이 되거든. 앞으로 그래서 노인들은 재산세를 문재인 정권 들어서기 전 수준으로 다시 말하면 지금 재산세의 그 3분의 2는 감면한다든지 이런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안 그러면은 벌이가 없는 노인들은 가만히 앉아가 혹독한 겨울을 맞는 그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과거에 박근혜 그 대통령이 당선될 때에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 세 사람이 경쟁을 했는데 중간에 안철수하고 문재인이가 단일 후보가 돼가지고 중반전에는 문재인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진영에서 늦게 노령수당, 노인들에게 월 20만 원을 주겠다 하는 공약을 내거니까 노인들이 그냥 표가 응집이 돼가지고 박근혜 후보가 아주 근소한 표차로 당선이 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은 상대적인 약자니까 자기들한테 소득을 좀 높여준다 하면은 귀가 번쩍 눈이 번쩍 띄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 1, 2% 근소한 표차로 당선이 되고 새벽에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당선되고 노인표 때문에 당선됐다는 그런 기분 때문에 대한노인의 이 자리에 인사 오겠다 해서 그 당시에 회장이 집에 주무시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노인회로 나오라 해서 박근혜 당선자가 여기서 맞이하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노인이 850만이 좀 넘습니다. 근데 내년 3월 선거 때는 900만 명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노인들은 투표를 많이 합니다. 85% 90%가 투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배려나 노인에 대한 공약을 잘 하시면은 그 800만 900만 표가 한테 몰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1050 내지 1070만 표면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데서 2, 300만 표만 따면은 대통령이 되니까 노인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마산에서 국회의원도 3번 한 사람이고 또 우리나라 각종 성시 총연합회 총재도 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상당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에 그 노인들을 옛날에 박근혜 후보가 공약한 것처럼 기초연금 이런 거하고 연계시키지 말고 순수하게 65세 이상 노인이면 노령수당을 집을 가졌든 안 가졌든 준다. 그래 노령수당으로 하되 선진국처럼 내가 임기 말까지는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내년 대통령 첫 해는 한꺼번에 그리 할 수가 없으니까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50만 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매년 10만 원씩을 인상해서 2027년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는 월 100만 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령수당을 지급한다는 그런 공약을 최소한 제가 제시하는
그 데드라인보다 더 할 수 있으면은 더 한다면은 전국에는 노인들이 기가 번쩍 눈이 번쩍 뜨어서 윤석열 후보한테 응집이 될 것이고, 우리 노인에는 요 중앙에 밑에 강력 시도 16개 연합회가 있고, 그 산하에 245개 시군구 지회가 있고, 그 밑에 각 읍면동 분회가 있고, 그 밑에 6만 8천 개 경로당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반개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체계적으로 저 말단까지 전달이 잘 되는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국회의원도 3번 한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응집력을 갖도록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노령수당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은 보건복지부지 않습니까? 옛날에 홍문표 의원이 복지청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정도가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북구 삼국의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복지 정책이 잘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낙원이라고 불리는데, 윤석열 후보도 그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최대 목표를 가지시고, 보건복지부가, 보건은 의사, 약사, 식품이 보건입니다. 의사, 약사, 식품. 그런데 의사, 약사, 식품 보건과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성가족부하고 보건을 엎어서 보건사회부로 만들고, 복지는 떼내가 복지부를 만들어가지고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그런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복지국가를 지향해서 스웨덴, 노르웨이, 그 핀란드를 능가하는 복지국가를 만들겠다. 그런 공약을 좀 해주시기를 우리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통장이나 단장은 월 30만 원을 그 수당으로 줍니다. 수고한다고. 그런데 경로당 회장들은 그 돈을 주지를 않거든요. 그러면은 시골 동네에 가면은 이장보다도 경로당 회장이 더 많은 회원을, 전부가 노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인들을 관리를 하고 또 약자를 돌보는 노노케어를 하고 아주 많은 일을 하는데, 경로당 회장한테는 주어지는 게 없습니다. 도시에서도 내가 사는 아파트도 통장을 30만 원 주더라도 모두가 안 할라 해요. 희생을 안 할라 해. 그래서 이름만 걸어놔고 사정을, 내가 어떤 사람을 이름을 걸어놔고 실제로 이런 아파트 경비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인 받고 뭘 하지, 이름만 걸어놔고 30만 원 받는데, 우리 아파트도 경로당 회원들이 동대표나 아파트 전체 회장이나 이런 거 다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장 통장 수준으로 경로당 회장에게도 30만 원을 주는데, 이장 통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면은 국가가 따로 경로당 회장한테 돈을 안 줘도, 우리 아파트도 뭐 경로당 회장이 통장을 겸해버리면은 내나 통장한테 줄 돈이 경로당 회장한테 주어지는 거, 시골에 동네도 내라, 이장한테 줄 돈이 경로당 회장이 내라. 요새는 나도 80인데 이 청년 못지않게 내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데 그 노인들을 통장 그 이장의 상한선을 다 없애버리고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면은 따로 예산 편성 안 해도 경로당 회장한테 배려를 할 수 있는데, 6만 8천 개 경로당 회장이 30만 원을 주겠다 이 소리 해봐요. 전부가 그냥 자기 그거 받으려고 선거운동을, 자기 동네에 있는 노인들 전부 막 윤석열이 저거라고 난리를 꾸밀 겁니다. 네? 그래 가지고 지금 노인들이 광역도시 이상은 지하철이 있으니까 지하철 무료로 타지 않습니까? 내가 노인회장을 하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는데 지방도시나 군단위에 가서 내가 혼이 났어요. 나는 서울 사니까 지하철을 공짜로 타니까 뭐
나라에서 교통비를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방 도시나 군대에 가면은 지하철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대도시에 사는 사람만 노인이냐? 왜 우리는 차비를 버스비를 내야 되냐? 그러면 지하철이 없는 데는 버스라도 무료로 타도록 해줘야 형평이 맞을 것 아니냐? 그래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70세한테 무료로 도비로가 버스표를 주고 양성조 충남지사도 그런 식으로 하고 이번에 화성시장이 65세 이상할 때 버스표를 시비로 가지고 줍니다. 그런데 버스를 무료로 타도록 하는 걸 공약을 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예산이 주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버스를 광역시도에서 준공영제로 버스 한 대당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지원을 해서 버스 기사들이 한 350만 원 월급을 받거든요. 그러면은 그 돈을 줄 때 옵션으로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 때만 버스가 복잡해 낮에는 빈자리가 많이 해가지고 다닙니다. 빈자리에 다닐 때 노인이 탄다고 해서 돈을 더 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준공영제로 돈을 줄 때 옵션으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노인들을 무료로 태우라고 하면서 100만 원, 150만 원을 주면은 노인들 몫을 따로 안 주어도 노인이 버스를 무료로 타고 영국에서도 출퇴근 시간에는 노인들이 외출한 걸 자제하는데 나도 전국적으로 노인들 보고 출퇴근 시간에는 밖에 나가지 말고 10시 이후부터 나가도록 하고 집에 들어오는 기가 시간도 퇴근 시간 전에 하고 안 그러면 더 늦게 들어오도록 권장을 하면은 버스가 빈자리 놓고 다닐 그때에 타니까 국가가 굳이 돈을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까지 무임승차를 할 수 있도록 노인한테 배려를 하면은 그것이 돈을 얼마 주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무료로 타니까 예초를 잡고 하면은 만보운동이 저절로 돼요. 지하철 타보셨는지 모르지만 환승을 하면 엄청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보운동 한다고 뭐 목적을 안 세워도 예초에가 버스 몇 번 타고 지하철 몇 번 타면은 하루 운동량이 뭐 10,000보 이상을 하게 되거든. 그럼 노인이 다 건강해지고 건강해지면 의료비 지출액이 줄어드는데 노인한테 45조가 들어갑니다. 건강 보험에서 노인 의료비. 그리고 노인이 안 아프면 그만큼 20조, 30조도 절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노인들 보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용돈이 얼마가 적당하냐. 하루에 만원, 한 달에 30만 원이라고 답을 한 사람이 제일 많은데 만 원을 들고 밖에 나오면 차비 안 들면은 만 원이 그대로 살아있고 점심을 안 사 먹으면 그 만 원이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심을 무료로 먹는 무료 급식소를 많이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도 정부가 개입을 할 필요가 없이 권장만 하면은 교회나 사찰이나 성당이나 종교단체는 시설을 제공하고 로타리나 라이온스는 봉사금을 매월 줍니다. 나도 로타리 라이온스 회장을 해봤는데 이번 달에는 어디 줄까 그 장소를 구하는 것도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인 무료 급식에다가 돈을 주면은 교회는 장소, 로타리 라이온스가 한 달에 100만 원 주면 그 돈과 쌀 팔고 반찬 사고 교회 분야에나 새마을 분야에나 여성들은 밥 짓고 설거지 하면은 국가 예산이 안 들어가도 건양만 하면은 도처에 밖에 나가면은 점심 먹을 수 있는 곳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이 되시면은 대통령이나 시장 군수나 도지사나 대한노인회 회장이나 대한노인회 연합회장이나 각종 사람들이 감사장, 표창장 이런 것만 그런 교회나 로타리 라이온스나 이런 데 주고 또 그 단체 장은 또 훈장도 하나 주고 이런 메리트만 주면은 무료 급식소가 수없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국가 예산이 안 들어가도. 그래서 노인들이 교통비 안 들고 점심값 안 들고 이러면 만 원이 온전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하철 타고 온양온천 가서 4명이 모욕하고 이순신 장군 그 헌충사 가서 구경하고 그 다음에 병천 순대에다가 소주 한두 병 마시고 이러면은 아주 그날 하루가 기쁜 서울은 또 헐리우드 강의 2,000원 주고 영화 보고
그게 고궁들이 많으니까 고궁에 입장료 노인들을 안 받으니까 그렇게 구경을 하다가 또 그 뭐 마산 아구찜에다가 뭐 소주 한잔 하고 이러면 하루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그래서 무료급 식사, 차비 안 되는 이런 일 하시고 일자리 때문에 노동, 육체 노동하는 일자리면 있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가 관공서나 직장에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컴퓨터 잘하는 노인들을 주민센터에 한 2명씩 1단계 근무를 시키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빠가지고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 못된 사람들 집에 쉴 때 주민센터 가서 인감증명 빼니까 시민 편의가 제공되고 거기 2명씩 일하는 사람은 최저임금을 주어도 한 달에 4주면은 8일 일하고 한 달에 5주면은 10일 일하니까 평균 60만 원 벌이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노인이 일자리 내가 아이디어를 드리니까 좀 참고하시고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노인들도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주차장에 가면은 장애인 주차 공간과 여성 공간은 있는데 그 자리가 막 비어 있어도 노인 공간은 없으니까 차를 세우는데 애를 먹어요. 그러니까 노인 주차 공간을 장애인 주차 공간과 여성 공간을 좀 조정해가 그 중에서 조금 배려를 해가 노인 주차 공간 표시를 해주면은 노인들도 차를 좀 쉽게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좀 배려를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 말씀드린 거를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잠시만 비공개로 전화하시면 이제 기자들은 좀 빠지겠어요. 후보님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그래 하시고 뭐 조금 말씀을 하시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좀 정책적인 여러 가지 좀 비밀스럽게 드릴 말씀 좀 있습니다. 이제 뭐 촬영이 이 정도 됐으면은 좀 밖에 기자님들 나가시고 우리가 여기 방마다 둘렀다가 아래층에 사진 찍은데 여기 말씀을 하시는 것까지는 들으시고 종료하시죠. 네. 오늘 뭐 우리 회장님 좋은 말씀 아주 제가 향후에 선거 공약에도 적극 반영하고 또 제가 집권하면 회장님 그 말씀하신 우리 대한노인회에 집약돼서 말씀 주신 것들을 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거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인데 2위하고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사시면서 이게 정말 노인이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노인이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행한 그런 나라인 것이 뭐 통계적으로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이 노인 정책을 제대로 잘 세워서 또 국민들께도 잘 설득을 해서 누구나 다 은퇴 이후의 삶이 다 예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잘 설득해서 하여튼 이 좀 노인이 행복한 그런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데 하여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노인 정책이라는 것이 따로 노인 정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은 노인이고 64세는 20살은